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결국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의 명룡 대전,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예고된 것처럼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한 심사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공세를 취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관이 만장일치로 단수 공천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워낙 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단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위원 전원이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 일각에선 비명학살 공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불출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계양을 출마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 클린스만이냐 히딩크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를 최근 경질된 클린스만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자신을 축구신화 히딩크 전 감독에 비유한 겁니다. 또 계양을 주민들을 향해 25년간 민주당 당대표를 2명이나 배출했지만 계양의 발전은 더뎠고 주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원 전 장관을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응답자의 53%가 이 대표를, 31%가 원 전 장관을 택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와 맞붙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선 조정식 사무총장 역시 공천을 받으면서 친명계 지도부가 모두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비명계 유력 인사들 상당수는 경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는 반발 속에 공천 확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 시흥을에 우선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공천 실무를 주도한 조 사무총장은 공천 파동 책임으로 불출마설까지 제기됐지만 자신의 지역구 시흥을에서 단수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도 노원을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합니다. 서초을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마포을 정청래 최고위원, 중랑갑 서영교 최고위원, 인천 연수갑 박찬대 최고위원, 동대문을 장경태 최고위원,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한 광진을 고민정 최고위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 모두 단수 공천됐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인 서은숙 박정현 최고위원도 본선에 직행합니다. 앞서 이 대표가 임명한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 한때 이낙연계였다가 친명이 된 이계호 정책위 의장도 본선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 대표는 비명 공천 학살 논란에도 공정한 공천을 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충분하게 경쟁을 보장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도 기회도 부여하고 또 그간의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공관위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경기 안산을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 비명 고영인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라며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될 때 가끔 바른 소리 한 것 때문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정민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민주당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당수 공천이 발표됐습니다. 결국 인천 계양을로 가게 됐군요.
네, 공천이 늦어지고 잡음이 생기면서 일각에선 불출마 카드 이야기했었는데요. 개항을 출마 확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불출마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 개항을 주민들과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내일도 비공개로 지역구 활동을 검토 중입니다. 개항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 자유통일당 유동규 전 본부장과 3파전이 치러지게 되죠. 바로 옆인 개항 갑에는 이재명 대표의 운동권 멘토로 알려진 최원식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돼서 이 대표로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에서는 이 대표가 개항 을의 발이 묶여서 다른 지역 선거 지원 유세하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도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 친명계 지도부도 대거 본선행 확정지었습니다. 네, 친명 핵심들이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어제 비명 공천 외관이었던 이인영 의원을 단수 공천하고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도 경선을 붙여줬죠. 폭발 직전으로 가던 공천 내용이 일단 더 확산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 기자, 이 친문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 홍영표 의원은 오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동민, 홍영표 의원 컷오프에 대해 당이 설명하지 않았다. 내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임 전 실장 SNS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제까지도 지역구 활동을 하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임 전 실장 측은 거취에 대해 숙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탈당 후 중성동갑이나 호남에 출마하는 것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기숙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이 새미래에 합류해서 호남 출마하길 권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임 전 실장을 잘 아는 인사들은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서 당권을 생각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공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임 전 실장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탈당하는 겁니까? 네, 홍영표 의원 어제 심야 최고위에서 컷오프가 확정됐죠. 오늘 다시 한번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공천이 이재명당 구축으로만 내달리고 있다며 제이송만 탐하는 정치를 바꾸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무소속 연대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역 의원 중 탈당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추가 탈당 얼마나 더 있을까요?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된 후부터 지금까지 4명이 탈당했습니다. 김영주, 설훈, 이수진, 이상헌 의원인데요. 설훈 의원은 오늘 일단 무소속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시 을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의원은 채널A에 나중에 민주연합이라는 당명으로 뭉치게 될 것 같다며 새로운 미래와도 손을 잡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홍영표 의원 탈당 가능성이 있고 컷오프에 반발해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노웅래 의원도 아직까지 거취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공천을 시정하라는 요구는 지도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나갈 길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어 결정하려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잇따르는 탈당에 대해서 탈당은 자유라고 말했죠. 이르면 내일 공천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윤석열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현역 의원 4명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영남 지역구 의원들과 5선 중진 의원이 탈락한 겁니다.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던 현역 교체 비율, 막판 텃밥 물갈이로 반전을 꾀하는 건지 광민경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 3명이 탈락했습니다. 부산 동래에선 서지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현역인 김희곤 의원을 꺾었고 대구 중남에선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이 임병원 의원을 꺾었습니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선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이 김병욱 의원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남 3개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모두 탈락한 겁니다. 5선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경남 창원 의창 현역인 김 의원은 최근 경남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경선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유이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 대표는 각각 경기 평택병과 강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경기 평택갑에 단수공천 받으며 19곳에 대한 단수공천이 이뤄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김연아 전 의원의 단수공천이 취소됐던 경기 고양정은 김용태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며 지연된 나머지 선거구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254곳 중에 그죠? 거의 30곳 빼고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30곳도 내부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결론이 나 있어가지고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자 경선 지역이었던 경기 광명갑은 최승재 의원이 경선 불참을 결정하면서 양자 경선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국민의힘도 공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현역 물갈이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지금까지 90명 중에 13명만 교체가 확정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14%입니다. 이 중 컷오프는 오늘 발표된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김영선 의원 1명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7명을 컷오프 확정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지금까지 김병욱, 임병원, 김의곤 의원 등 6명이 경선에서 졌고 이명수, 윤두현, 최춘식 의원 등 6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만 19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김건희 여사 특별법 등 그 쌍특검 재의결 표결을 대비한 표 관리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쌍특검 법안 재의결 전에 현역 의원들을 줄줄이 교체하면 이탈표가 생길 수 있으니 대다수 현역들에게 경선 기회는 줬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쌍특검 재의결 표결이 마무리되자마자 현역 의원 4명이 물갈이 됐죠. 자금 관리에도 지난번보다 신경을 썼습니다. 4년 전 김영호 공관위는 컷오프만 19명을 하면서 그야말로 공천 학살을 했는데요. 이번 정영환 공관위는 개인의 의사를 억지로 꺾지 않는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교체율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교체가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쌍특검 이슈도 끝이 났으니까 그동안 보류시켜놨던 지역들에 대한 결정 좀 빨라지겠군요. 네, 이제 30곳 정도 결정이 남았으니까요.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도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영남권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 대구 달서갑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영동 의원 지역구인 경북 안동 예천 등 7곳이 보류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늘 남은 30곳도 많은 부분 결론이 나서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만큼 조만간 답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 대구 출마 여부도 국민의힘 영남권 공천의 큰 변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겠다고 결정했다면서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 출마를 오늘 선언했습니다. 미래가 가득한 동탄 이신도시 화성을에 도전합니다라며 SNS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개혁신당 관계자는 채널A에 어제까지 대구와 화성을 사이에서 고민하다 화성을 출마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 경기 화성을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제 생각에 아무 연고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최대 강점인 2030 표심몰이가 수월한 곳입니다. 화성을 지역구의 유권자 평균 나이가 34세에 불과한 만큼 젊은 도시다 보니까 개혁적 정책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 남부에서 당원 비율이 높은 곳이 동탄 지역이더라고요.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조직이나 아니면은 기형성된 어떤 관계에 따른 투표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표를 많이 한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몰린 지역이라는 건데 이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는 러닝메이트들도 이미 다 결정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을 현역 의원인 삼선 이현욱 의원이 화성정으로 이동해 이 대표와 합을 맞추고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갑에 출마해 반도체 벨트를 완성했습니다.
지역 조직을 갖고 있는 화성을 3선 이원욱 의원이 이 대표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화성 선거가 아주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여야 대진표는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이 이 지역을 아직 보류 지역으로 정해뒀기 때문에 아직 대진표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입 인재인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 등 예비 후보 6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영입 인재인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잡음이 적다 이런 평가를 해왔는데 오늘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가 있었다면서요? 네, 조금 전에 오늘 오후 5시 45분쯤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항의하러 온 건데요. 장 전 위원장이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 경찰이 제압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옷이 살짝 불에 탔지만 화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개혁신당과 함께 제3지대 다른 정당들도 총선을 향해 빠른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내일 창당대회를 여는데 민주당과 호남의 표심을 잠식할 가능성 과연 얼마나 될지 특히 관심이 갑니다. 여론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가 분석합니다. 조국혁신당.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약진해 범야권 승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얼마나 가져올까요? 내일이 선거라면 비례대표 투표 어느 정당 뽑을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민주당 추진 통합형 비례정당 뽑겠다는 56%, 조국혁신당은 18%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5명 중 1명 정도는 조국혁신당을 뽑겠다는 거죠. 조국혁신당이 별도 문항으로 없었던 직전 조사와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민주당 추진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향했던 민주당 지지층 표심이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빠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홈페이지에 5월 광주의 하늘보다 더 선명한 파란을 내세웠습니다. 호남에선 14%가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뽑았습니다. 반면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는 1%에 불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당원이 5만 5천 명 정도고 곧 6만 명을 돌파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내일로 예정됐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하루 전인 오늘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지만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정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지층 표심을 조국혁신당에게 내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호남 표심에서 밀리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두 사람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이 이번 총선에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여론 아는 기자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로부터 각자 의대 신입생을 얼마나 더 늘리길 원하는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의대 증원이 대학 위상에 도움이 될 거라 보는 총장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늘릴 생각인 반면에 의대 교수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교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110명의 신입생을 뽑는 경북대 의대. 내년부터 신입생 정원을 250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학 총장이 직접 밝힌 내용으로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수요조사엔 90명 증원을 희망했는데 수치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여튼 우리가 지금 상태가 의견을 수합하고 있는 단계. 지난해 11월 정부 수요조사 때는 40개 의대가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이때보다 더 많이 늘려달라고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의대 교수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의대 학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대폭 증원을 신청하면 학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도 총장들에게 교육부 기한까지 신청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의대 정원 신청 기한이 모레로 다가온 가운데 증원 폭을 놓고 대학 본부와 의대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여의도에서 걸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2만 명으로 의협은 최근 몇 년간 집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모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최근 이 의료 대란 속에 미숙아로 태어난 한 아이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구급 대원들과 성숙한 시민 의식 속에 신속하게 옮겨지긴 했는데 정작 부모들은 병원에 의사가 없을까 봐 걱정부터 앞섰다고 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울어. 옳지. 눈 뜨고 아저씨 보고 울어. 옳지. 힘내, 울어. 구급대원이 갓 태어난 여자 아기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웁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아기는 29주 만에 태어난 이른둥입니다. 태어난 병원에선 치료시설이 없다 보니 큰 병원으로 서둘러 옮겨야 하는 상황. 구급대원들은 양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아기를 안고 구급차에 탄 구급대원. 팽이 아기가 의식을 잃을까 볼을 만지며 연신 말을 겁니다. 뿡뿡이 눈 떠. 병원 가면 편하게 해줄 거야. 눈 떠. 조금만 고생해. 눈 떠. 옳지. 애기 눈 떠. 뿡뿡이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태명. 아기는 알아들은 듯 감았던 눈을 다시 뜹니다. 옳지. 애기 눈 떠. 연휴로 도로엔 차가 가득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길을 양보하면서 구급차는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갈 때 이제 아기가 좀 많이 좋아져서 그 쫓겨난 손 갖고 제 새끼손가락도 꽉 잡아지는 거예요. 감동이죠, 이런 거는.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3일짜리라고 엄마한테서 독립하려고 그랬어? 발을 잘 움직이네. 잘한다 우리 아기. 걱정은 됐죠. 의사 선생님 계실 거. 밥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119 구급대원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협조가 잘 된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차량 절도범이 범행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CCTV로 손짓부터 표정까지 하나하나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차량을 털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인적이 끊긴 골목. 한 남성이 주변을 살피더니 트럭 문을 슬쩍 열어봅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다른 트럭으로 발길을 옮기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집니다. 주차된 차량들을 일일이 돌며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더니 SUV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범행을 이어갑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노려 물건을 훔치는 차량털이 범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이어간 남성. 시청 CCTV 관제센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관제센터는 112에 즉각 신고했고 112 상황실은 관제센터가 공유한 CCTV 화면을 확대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현장 경찰관에게 실시간 위치를 알렸습니다. 모니터링 중에 절도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꾸 차문을 여는 거를 본 것 같아요. 그 관제센터 직원이 112로 신고를 했고.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며 출동한 경찰. 출동 5분 만에 30대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찍히는지도 모른 채 범행을 이어가던 절도범은 골목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공조가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채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서에 난입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마약에 취한 한 20대 여성은 맨발로 차도에 뛰어들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검은 원피스 차림의 20대 여성이 여러 차례 도로로 뛰어들자 다가오던 화물차가 멈칫합니다. 여성은 정차 중인 버스로 다가갔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를 건넙니다. 행인들이 맨발로 사거리를 활보하던 이 여성을 경찰에 신고하며 인도에 붙들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여성이 달리는 차량에 손짓하며 다가가고 시민은 여성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뒤쫓으며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15분쯤 맨발의 여성이 뛰어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지나간 차마다 막 세우고 버스 창문을 두드리고 잡은 상태에서 도로에다가 끌고 들어가니까 같이 차에 칠 뻔했어. 여성은 이곳 굴다리 아래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벽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밟아주고 있으니까 차에다 못 싣는 거야. 이제 6명이서 달려들어가지고 들고 밀고 뭐 또 안에서 한 사람이 또 거기다 땡기고 어떻게 해서 태운 게 마지막이지. 경찰은 여성이 인근 모텔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 수사 중입니다. 속옷 차림으로 흉기를 든 50대 남성이 지구대로 들어섭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구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하고 흉기를 내려놓도록 한 뒤 연행합니다. 가족이 납치당했다며 횡설수설한 이 남성.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응급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에만 1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 나발리의 장례식이 2주 만에 치러졌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가 몰렸는데 장례식장엔 나발리가 좋아했던 이 영화의 주제곡이 흘렀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성당입니다. 주변 담장을 둘러싸을 정도로 추모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나발리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시민 수천 명이 모인 겁니다.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엄수됐습니다. 수감 중 돌연 사망한 지 2주 만입니다.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был человек номер один оппозиции, враг Путина. Почему его боятся даже мертвым, мне непонятно. Я поэтому здесь. 성당에 나발리의 관이 도착하자 장례식이 진행되고 나발리는 붉은 꽃을 덮은 채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어 공동묘지로 옮겨진 나발리의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입관식이 진행되면서 울려 퍼진 음악은 영화 터미네이터 2의 주제곡. 이 영화의 부제는 심판의 날로 나발리 측 대변인은 고인이 최고라고 평가했던 영화라고 언급했습니다. VOA 등 외신들은 이날 추모 인파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대 집회라고 평가했습니다. Давление, наверное, чувствуется, но когда здесь столько людей, то, наверное, нет. Вместе не страшно. 다만 정작 아내인 율리아 나발라야와 자녀들은 참석하지 못한 채 SNS로 26년간 행복했다며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배치된 경찰들과 시민들 사이 큰 충돌은 없었지만 현지 인권단체는 전국에서 최소 91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차기 미국 대선에 도전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벌금 폭탄으로 현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한 건데 티셔츠나 신발 같은 트럼프 굿즈를 만들어서 급전 마련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라이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유세 현장에 가봤습니다. There's nothing normal about Donald Trump where he uses campaign contributions for personal court cases. That none of the money can be used towards his legal fees. 헤일리 전 대사가 지적한 이 비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부과받은 벌금을 말합니다. 항소하려면 30일 내 공탁해야 하는데 이자까지 우리 돈 6천억 원대입니다. 다른 명예훼손 재판에 배상금까지 더하면 총 7천억 원 넘게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건 이후 은행권 대출까지 막혔습니다. 이에 각종 기념품 판매 등 사업가로서 재정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머그샷이나 대표 구호가 실린 티셔츠나 컵, 모자 출시에 이어 최근엔 우리 돈 50만 원짜리 황금 운동화를 직접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You know, I've wanted to do this for a long time. That's the real deal. That's the real deal. 출시 2시간 만에 완판되는 등 굿즈 인기가 상당하지만 벌금 이자 내기에도 허덕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 재정 위기를 돌파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에서 영화 같은 구출 작전이 생중계돼 화제입니다. 대형 트럭이 다리 난간을 뚫고 위태롭게 매달렸는데 타고 있던 운전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트럭 한 대가 다리 난간을 뚫고 곧장 아래로 추락할 듯 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차량 앞면이 부서지면서 운전자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22m 높이 다리 아래엔 강물만 흐릅니다. 이때 헬멧을 쓴 구조대원이 줄 2개의 몸을 맡긴 채 천천히 운전석 쪽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뒤 형광조끼를 입은 운전자를 한쪽 팔로 끌어안고 조심스레 위로 올라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다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이 가드레일을 뚫고 다리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전을 진행했습니다. We've done this probably 100 times. I was not nervous at all going over the edge because I knew that they had me on the top side. 구조 로프를 고정하고 운전자를 끌어올리기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he was cool as a cucumber. I spoke to some of our brothers and sisters with the Teamsters. They said that she is a military veteran.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다리 안전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는 아픈데 돈이 없다고 참지 마십시오. 이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쪽방촌 치과 의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쪽방촌 치과 의사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행동하는 의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년 됐습니다. 치과 진료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실태 조사 결과도 그렇고 주민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치과 진료를 그러면 해보자 결심을 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무료로 봉사로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가 없는 분들에게 틀니나 임플란트 진료도 하고 그리고 충치나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도 그런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가가 호호 방문해서 빨리빨리 오셔서 검진 받고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방문 상담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좀 반응은 어떠세요? 그분들 반응은? 일단은 외부하고도 뭔가 이 소통이나 만나는 기회가 적고 한데 내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뭔가를 얘기해주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너무 반갑고 좋으신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진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요.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밖에를 나가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걸으실 수는 있는데 이 돈이동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으세요. 돈이동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시죠. 네. 그런데 인천에 계신 저희 그 회원분, 그 봉사활동하시는 치과의사분, 그 치과에 그분 모시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철 타면서 보는 바깥 풍경이 너무 좋다고. 불평등이 존재한다, 구강에. 어떻습니까? 이 쪽방촌에서 사시는 분들의 치아 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잘생기고 보세요. 정우성과 나는 차이가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학창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셨어요? 반에서 1등? 전교 1등? 반에서 1등 가끔 한 거 같네요. 전교 1등은 그것도 아주 가끔 한 것 같네요.
이름도 비슷한 분도 있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1학년 때 같은 반? 1학년 때 같은 반이셨어요? 네네네. 그분은 문과셨겠군요. 한동훈 갔죠, 이제. 위원장이 네, 2학년 돼서 이제 문과로 갔고 저는 이과로 갔고. 이과로 갔고. 네네. 아, 1학년 때 그러면은 반 1등은 누구였습니까? 아유, 우리 위원장님. 아, 한동훈 위원장님. 아, 그럼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시고. 아니 뭐 같은 반이니까, 네. 같은 반이니까 뭐 서로 뭐 그 말 안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죠. 왜 치과 의사가 되셨어요? 그 재수학원 다녔는데요. 그 저기 서울역 근처에 있었어요, 재수학원이. 네. 점심 도시락을 먹다가 아, 이게 밥을 씹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잘못 씹어서 앞니가 살짝 깨졌거든요. 예. 마침 그 건물에 치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길 딱 갔는데 너무너무 낡은 치과였고요. 너무너무 낡은 치과였고 치과 그 선생님은 되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요. 근데 그 바로 앞에 그 동네 아주머니 그 시장 있었고 한데 그 시장 아주머니도 와 있는데 양파 들고 고구마 들고 뭐 계란 들고 뭐 이렇게 오셔서 선생님 이거 드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외롭고 황량했던 저의 마음에 그런 따뜻하고 훈훈한 풍경을 보니까 야, 그래 여기야. 이 직업 괜찮겠어. 그래 치과대학 한번 가보자. 치과대학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말이 좋아서 봉사지, 봉사가 말이 쉽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할 무렵인 2000년에 그때도 의학분업을 계기로 해서 여기 대해서 뭔가 의견을 내시고 뭐 행동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의료 체계가 네. 조금 더 잘 바뀌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뭘 해야 될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들에게 다가가자. 그런 이제 생각으로 횡단하는 의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횡단하는 의사를 만들고 그때부터가 봉사의 어떤 계기가 된 거군요. 네. 레지던트 1년 차였고요. 레지던트 1년 차. 네.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시기가 좀 시기니만큼 보면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이제 병원을 많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의대 증원과 관련된 반대 의견이 이제 나오면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떠십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좀 바꿨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진심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리고 그 성찰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는 것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일해야 한다 이런 뭔가 나름의 소신 같은 것도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개인적인 소신이라기보다는 의료인이 나름대로 지난 한 100여 년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온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가장 첫 번째는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원칙이죠. 네.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가 쪽방촌 이웃들한테는 어떤 곳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편한 곳? 치료받았던 것들이 계속 쓸 수 있게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들을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편하게 오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돈이동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사랑방. 돈이동 사랑방처럼 여겨졌으면 좋겠다. 아, 뭐 저랑 잡담도 할 수 있고. 네, 지금까지 쪽방촌 치과 의사 한동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부터 이어진 꽃샘추위와 칼바람은 멈추고 내일은 이맘때 기온을 회복합니다. 최고 8도 안팎으로 추위가 누그러지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교적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1도, 전주 2도 등 오늘보다 7도 이상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8도, 대구와 광주 13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 중반엔 반짝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또다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이른둥이로 태어난 한 아기의 긴급 이송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최근 의료 대란으로 혹시나 병원 뺑뺑이를 도는 건 아닌지 가슴을 졸였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20분이 아마도 20년 같았을 겁니다. 요즘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오늘의 마침표 찍겠습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